수성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에서 평균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운 궤도를 도는 행성이며 반지름은 2,440킬로미터, 둘레 43만 9,264킬로미터로 가장 작은 내행성이기도 합니다. 공전 주기는 88일, 자전 주기는 58일이며 밀도는 5.427 GCM3입니다. 핵은 수성 전체 반지름 70% 이상을 차지하고 철을 주성분으로 할 것으로 추정되고 규산염으로 구성된 멘틀이 그 바깥을 차지합니다. 표면은 달과 비슷하게 충돌구가 많으며 행성이 식으면서 수축할 때 형성된 거대한 절벽이 존재합니다. 행성 중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강력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조금씩 궤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수성은 태양이 생겨나고 남은 가스 구름 및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 모양인 태양 성운에서 여러 행성이 생성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인정받는 행성 생성이론은 강착이론입니다. 강착이론으로 설명하면 행성들은 중심부에 원시별 주위를 도는 먼지 알갱이들이 뭉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알갱이들은 직접 서로 충돌하면서 지름이 1에서 10km에 이르는 천체, 곧 미행성으로 자라났고 이 미행성은 작은 천체를 빨아들이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매년 15cm 정도씩 지름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미행성들은 금속류 및 규산염, 암석 등과 같이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만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런 암석 천체는 종국적으로 수성과 함께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이 되었습니다. 수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반지름이 작은 행성으로 구체적인 크기는 2,439.7km이며 특히 태양계 내 위성 중 가니메데나 타이탄은 수성보다 반지름이 큽니다. 그러나 수성은 이들보다는 더 무겁습니다. 수성의 핵은 철이 풍부하며 철질의 핵이 자전함에 따라 회전하여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자전이 느리기 때문에 그 세기는 지구의 1% 정도로 매우 미약하며 또한 특이한 점이 타 행성에 비해 핵의 크기가 크고 멘틀이 작습니다. 수성의 반지름이 약 2,400km인데 이 중 핵이 1,600km, 그러니까 행성의 75%를 핵이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성 표면은 달에 있는 바다와 유사한 평원으로 수십억 년 동안 활동하지 않는 큰 충돌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수성 지질에 관한 정보는 메리너 10호와 지상에서 관측하여 알려진 것입니다. 수성 표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반사율이 다르며 특히 수성은 링클리지 외에도 고원, 산, 평원, 절벽, 계곡 등 여러 지형이 존재합니다. 46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까지 수성 표면에 혜성과 소행성이 충돌하는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을 후기 대폭격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성은 전체적으로 폭격을 받아 충돌구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지구와 달리 수성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충돌체의 속도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성의 극에는 산성인 물질이 잔뜩 있으며 이로 인해 태양의 빛과 열이 안 닿는 극지방에는 산성 물질로 된 얼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고 얼음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성의 부분 사진에서 충돌 분지 15개가 확인되었고 주목할 만한 분지는 폭 400km의 톨스토이 분지입니다. 베토벤 분지는 분출물 덮개와 비슷한 크기이며 폭은 625km입니다. 특히 수성의 표면은 태양풍과 미세 유성으로 인한 우주풍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수성은 정확히 2바퀴 공전하는 동안 3바퀴 자전하는 기묘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가 거의 없고 자전 또한 느리기 때문에 기온은 -183도씨에서 430도씨까지 변화합니다.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꽤나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성에서 관측하는 태양의 크기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실시 등급은 -1.9 등급으로서 태양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일출 혹은 일몰 때만 잠깐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수성을 관측하기는 매우 힘들며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개기일식 때가 가장 좋지만 개기일식 때도 보기 힘든 편입니다. 이런 관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 번도 수성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천문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무인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도 매우 어려운 행성이고 애당초 추력만으로 수성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초고난이도이며 지구에서 수성으로 가기 위한 스윙바이, 즉 행성의 공전 모멘텀을 이용한 우주 비행 코스를 잡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훨씬 먼 행성인 목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이며 그나마 가장 쉬운 방법이 금성을 스윙바이하여 수성으로 가는 것인데 이 기회가 자주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미노비치의 계산을 통해 1970년과 1973년에 이 기회가 찾아옴을 알게 되어 미션이 수립되고 1973년에 메리너 10호 미션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메신저호가 수성에 돌아갈 때까지 무려 40년간 수성에 근접한 미션은 이 메리너 10 미션뿐이었다고 합니다. 수성 착륙은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수성의 환경이 금성처럼 끔찍해서가 아니라 수성까지 간 우주선을 감속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메리너 10호는 일단 수성에 근접하며 지나친 후 수성을 공전하는 위성 궤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주선이 수성에 최대로 가까워질 때마다 수성을 관측하는 방법을 이용했고 최초로 수성을 공전하는 궤도에 안착한 메신저 탐사선은 장장 7년에 걸쳐 행성 스윙바이를 6회나 한 끝에 수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1세기에 가기 전까지 인류가 갖고 있는 수성의 근접 관측 데이터는 메리너 10호가 보내온 데이터들 뿐이었고 물론 이로부터 수성에 대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중 하나로 수성에도 행성 자기장이 있으며 빈약하지만 벤 앨런대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